워라벨이라는 테마로 한번 스토리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요번에 저희가 이제 목금토 부산 국제영화제 다녀오신 분 많으시죠? 네, 저도 다녀왔는데 어, 제가 지금 60 가까이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60 가까이 됐더니 저는 이제 옛날에 생각하기에 나이가 들면 음식도 자동으로 잘하고 그냥 나이가 들면 당연히 부자가 되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 멋진 도구를 만나서 이제 부산 다녀온 스토리 조금 말씀드릴 건데, 부산에 별장이 있어. 어떠세요? 너무 좋은데, 내년부터는 또 제주도 별장으로 오래네. 너무 좋죠? 뭐해서? 아메 21년을 우직하게 했더니 사람들이 원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 이 안에. 근데 이제 요번에 테마가 뭐였냐면 평범함을 뛰어넘은 사람들, 뛰어넘는 중이 아니고 이미 뛰어넘은 사람들이 그곳에 온 거예요. 이렇게 가자마자 늘 아메이는 너무 감사한 게 내 돈을 정말 쓰지 않게.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일차에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여기 파라다이스 그랜드 볼륨에 이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장을 받고 갔더니 이렇게 다 다람쥐들이에요. 위너스 다람쥐들이 저렇게 많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만큼이에요. 그쵸? 더 이상 많은데 이렇게 그리고 가서 또 이렇게 친한 척 원래 친하지 않지만 저런 곳에 가서는 안 친한 척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일단 용돈 50만 원 주머니에 찔러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모셔야지 이렇게. 그리고 갔더니 정말 그거 아세요? 배부르게 먹었냐? 맛있었냐? 예쁘긴 하디? 이렇게 음식의 그 수준이 있대요. 근데 너무 예쁘죠, 그죠? 굳이 저렇게 제가 쓴 게 아니고 아메이라고 새겨가지고 아메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런 걸 굳이 저렇게 접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적어도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 이렇게 정말 제가 예쁜 것만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원래 저는 아침잠이 되게 많아요. 그냥 씻고만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침 조식을 먹는데 사실 아침부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먹나요? 제가 여행 가서 너무 좋은 건 이렇게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늘 세팅돼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는 진짜 파라다이스의 시그니처예요. 양송이 버섯 스프를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나 많이 드시라고 너무 맛있었고요. 그다음에 옆에 빵은 제가 왜 찍었냐면 뭐지? 우리 빵에 뭐가 안 들어있어요. 글루텐 프리 빵이 있더라고. 그래서 또 그것도 한번 먹어보겠다고 해서 딱 한 입 먹으니까 맛이 없길래 저희 남편 줬어요. 네. 건강에 좋은 건 맛이 조금 없더라고. 이제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저희가 10시까지 오라고 해서 요번에 신제품 나오는 거, 세미나 하기 위해서 세미나 전에 이제 체험할 수 있게끔 선물까지 준비해 놓고 오게 했더라고요. 사실 저는 슈프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더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정말 로맨티스트예요. 스티브 앤드 회장님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본인의 아내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상업자 2세를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다 다음도 드리고요. 음. 그다음에 진짜 요번에 이제 제품 제가 왜 약간 워라밸이라고 했냐면 일하고 휴식하고 같이 병행이 됐던 2박 3일의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근데 아메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단점이자면 단점이에요. 뭐냐면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게 있어. 사업하신 분들 알아요. 쉬는데 쉬는 것 같지 않고 여행 가서도 왠지 파트너들 전화 오나 하고 자꾸 신경 쓰여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사업 안 하신 분들은 모르는데 사업한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어딘가 여행을 막 가고 싶어도 왠지 누가 뭐라고 하진 않지만 계속 일의 연장선상인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진짜 워레벌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누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요번에 나오는 제품들 사실 지금도 너무 좋은 제품들이지만 25, 26, 27, 3년을 겨냥해가지고 아주 혁신적인 제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마 아키텍트가 414억 달성했대요. 저도 2일날 두레가 그냥 바로 독립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재밌다. 근데 문제는 뭐야? 아직까지 안 와. 내 것도 안 왔어. 중요한 거. 아, 진짜. 아까 유해경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감사하게 자동차 그래. 깔 거 좋은 차 기다리려면 몇 년 1년도 기다리잖아요. 더 이상 완벽한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티스트의 비포 애프터로 나뉜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 제품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도 한 번 해보고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 계속 저희 집에 못 와. 근데
한번 해봤을 때 느낌도 저는 정말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를 또 너무 많이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신제품 쭉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같이 있었던 다음들이 다 이구동성은 뭐라고 하냐면, 왜 늦게 나와요? 이렇게. 우리 정말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왜 늦게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3년 동안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에 엄청 도움이 될 건데, 늦게 나오거나 말거나 나오기만 하면 최고고, 일찍 일찍 나온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은 제품들 나오면 또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완벽을 기하다 보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제가 다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여기 진짜 히아루론산도 제가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워낙 여드름이 되게 많았던 피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들 사용하면서 기미도 좀 많고, 그리고 여드름 짜면 아시죠? 그 자국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제가 그런 자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저희 아들이 맨날 엄마 얼굴에는 왜 개미구멍이 있어? 이렇게 항상 얘기했었는데, 이게 탄력이 생기면서 그런 것도 너무 좋아졌는데, 거기다가 이제 슈프림 너무 좋아하는 롱제비티로 또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레티놀 제품도 제가 파트너가 이렇게 얼굴이 각질이 자꾸 일어나고 했던 그분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져. 제가 정말 레티놀 강추인데 이제 요것도 또 업그레이드돼서 나오더라고요. 기존 것도 너무 좋지만 그래서 진짜 앞으로는 이게 외부에서가 아니고 노화의 생물학적 메커니즘 자체를 연구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새로운 뷰티 제품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기대 정말 하셔도 돼요. 저희는 먼저 발라봤거든요. 지금 제가 3일째 발라봤어요. 근데 너무 좋아. 어떻게 알냐면 화장을 지웠을 때 주름이 정말 없어. 그러니까 3일만 써봐도 좋다고 하더니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써보시고 싶으시죠? 다음 주 되면 줘. 미리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캡슐도 요번에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처음엔 이게 기름 같은 느낌, 오일. 그런데 바르잖아요. 그러면 순삭. 이게 어디 갔지? 그러니까 흡수가 엄청 빨리 되는 느낌 있죠.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 얘는 프로모션으로 준대. 그 제가 뭐라고 따졌는 줄 아세요? 저기요. 혹시 저번처럼 아키텍트처럼 그러실 거 아니시죠? 그랬더니 요번에는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심지어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는데 가격이 거의 안 올라. 그게 더 놀라웠어요. 그다음에 이제 트루 세라마이드. 나이가 들면 이게 세라마이드 성분이 줄어들면서 피부 건선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거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옛날에 저도 이거 기억이 나요. 아쿠아 서플리먼트 트루비티 이거 근데 다들 기억하고 계신데 이 제품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제품이 나오면 목주름이나 피부주름이라든가 이제 외부에서 바르기도 하지만 내적으로 먹으면서 수분이 채워지면 피부가 정말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 제품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저는 우리가 계속 마이레바이 뉴트라이트를 매번 이렇게 들었지만 권우라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이대 교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이게 보니까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재개정 위원장이기도 했고요. 이미 1990년부터 99년부터 이렇게 식약처에서 근무하시면서 네덜란드 TNO하고 국책 사업으로 이미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으셨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전자 동의보감 사업 중책 연구자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분이 계실 때 이제 DNA 손상된 DNA를 회복하는 거에 대한 자료 발표도 이미 있었던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요렇게 요번에 1,000억 규모 국책 연구와 국제적 연구로 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탁월한 알고리즘으로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건강 수명 말 그대로 지금 요즘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게 저속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전부터 얘기했던 거더라고. 알고 보니까 더마 소닉을 쓰던 순간부터 사실은 저속노화의 시작이었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건데 실제 이제서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외부와 같이 병행이 되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지금 더 인지가 많이 되기 시작한 건데 진짜 더 퍼스트 디 온리라는 말이 더 베스트라는 말이 정말 딱 맞게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걸 다 해결해 주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이제 촬영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몇 장을 뺐어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산소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 면역 조절도 해야 되고 산화 스트레스나 대사 이상 이런 걸로부터 내가 안전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건강 기전 중에서 세 가지를 뽑은 거예요. 노화 억제와 근육 밸런스와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이걸 가지고 이제 요걸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외부에서 할 때는 단편적인 해석을 하는데 저희가 할 때는 총체적 분석. 이 사람 도대체 왜 질병이 오기 시작했지? 그거를 역추적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질병이 어떻게 올 수 있는지까지
예방의학 개념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치료 개념이잖아요. 근데 아메이 같은 경우는 지금 뉴트라이트가 예방 개념으로 간다. 그래서 인체 생리 네트워크인데 잠재적 위험까지 다 분석해서 이제 앞으로 3년 후, 향후 5년 후 어떤 질병이 온다는 데이터를 낼 수 있다라는 거, 건강 신호등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어떤 것인지까지 타겟 영양소를 여러분들한테 다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장표 중에 앞에 두 장이 있었는데 그냥 그걸 못 넣어서 너무 아쉽긴 했지만 하지 말라는 건 또 안 해, 제가.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마지막 장표인데 똑같은 60대 여러분. 저속노화가 뭐냐면 1.3배속으로 내가 먹는 거나 바르는 거나 식생활 환경에 의해서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60세인데 66세로 살아가시는 거고 저속노화는 뭐냐면 0.7배속으로 노화가 되니까 55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저희가 먹는 거, 바르는 거, 이 모든 걸 총체적으로 잠재적인 어떤 질환까지 다 연구해서 이제 앞으로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그럼 질병 걸리지 않으면 뭐만 있으면 된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건강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변한다. 발병 전에 예측하고 그리고 개인 주도형 그리고 개인 맞춤형 AI 헬스케어로 4.0 헬스케어 분야에서 정말 아메이가 이제 독보적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헬스케어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운동하는 거, 수면하는 거, 뭐 영양 섭취하는 거 이걸 모두 다 검사해서 근데 이제 타사 거를 잠깐 보여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혈당 조절이 안 돼. 그럼 혈관 관리해라 끝.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혈당 관리가 안 되는 원인부터 전체를 잠재적으로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완벽한 차별화를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맞춤 건강 수면 플랫폼 이걸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건강한 거잖아.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메이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처음부터 제가 되게 심플하게 받아들인 게 뭐냐면 어차피 먹고 어차피 바르고 어차피 생활에 써야 되는 거 그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것까지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모든 건강 관리를 아메에다 맡기면 되겠구나. 맨날 가서 피 뽑고 맨날 가서 뭐 하고 해야 되는 그런 행위 자체를 우리가 덜 해도 왜 예방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 이제 또 이제 놀러 갔어요. 해운대 달맞이 비비비다 꼭 가시면 이곳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웠고요. 여기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시어머니 욕을 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행복한 얘기만 한다는 거지. 감사한 얘기만 한다는 거지. 쓴 게 아니고 써 있더라고. 우린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제가 빵 터졌어. 이분들은 무슨 얘기 하겠어요? 유리창에 이 탕유라는 사람이 쭉 쓴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낮에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걸어다니고 밤까지 돌아다니고 행복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거기 가서 요번에 이제 저희 스폰서님 뉴 다이아몬드 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그다음에 두 분 다 2세 다이아몬드 시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요걸 넣은 거고요.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 2세들이 이렇게 이걸 사업을 연장 받아서 받는다는 사업을 한다는 게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에 가서 보려고 그랬는데 없어졌어. 너무 아쉽죠.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신라로 별장을 옮기다 보니까 리더님들에게 이 장면을 못 보여줘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네 오세요. 제가 이거 요거는 한번 보세요. Wow, how many did you get? I Two, got one. one, You got, two. what about mommy? Oh. Aww. How many? What day? I've got one. How many you got, Mum? I didn't get any. Uh-uh. 아시죠? 저는 아이들 때문에 이 사업 시작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4살, 7살 때 이 비즈니스 시작을 했고 사실 유치원 보내고 나니까 그 대천이라는 그 좁은 곳에서도 새벽 2시에 줄을 서 가지고 남자애들 5명밖에 안 받는 바람에 어떻게 막 머리 디비고 보냈어. 근데 둘째는 다니다가 때려쳤어. 안 맞더라고요.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성향도 너무 다르고. 뭐가 보이세요? 이 사진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시죠? 누군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이고, 누군가는 기타 치는 남자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 하나의 그림이지만 사람들이
본인들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편견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강의 들으시는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또 알기도 전에 알리려고 하지도 마시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근데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보세요. 한국에서 제일 큰 대회라 그런데요. 5천만 원. 최고야. 되게 아까 무조건 땅 사요. 요새 일산이 뜬대. 아따 아무것도 모르면 말을 마셔. 아 일산에 볼 곳이 뭐 있겠는데 맨 돈바뿐인데. 자, 목돈은 은행에다 딱 박아놓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그 은행 이자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아 물론 뭐 금리가 조금 떨어져 갖고 한 15%밖에 안 하지만 아 그래도 또 막 이자 나오고 은행만한 것이 안전한 것이 없지. 생돈 5천만 원 많다고 저 은행에 처박아놓고 있습니까? 되겠다. 아파트 하나 쌓였어. 강남서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 저 뭐라 하더라? 저 엄마 아파트. 엄마. 엄마 아파트. 은마. 그래. 엄마. 맞아. 그때는 엄마 맞고 아파트 그게 아주 지금은 틀릴 수도 있다. 아메이도 어찌 보면 이런 시대의 흐름을 좀 미리 내다볼 줄 아는 그 해안도 필요한 것 같아. 제가 해보고 나니까 저도 21년 후에 이렇게 될지 몰랐지만 막연하게 저희 스폰서님 강의를 딱 듣고 나서 사업 설명 듣고 나서 아, 내가 5년에서 10년 정도 바꿨으면 여기서 한 1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발칙하게 그 생각을 했어요. 많이 캐시백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강의 듣고 누군가한테 가서 말하면 절대 안 돼. 아셨죠? 더 공부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비즈니스 자체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거부하는 게 아니더라고. 낯선 비즈니스를 거부하는 건데 왜 내가 상처를 받냐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받기 위해서 제대로 꼭 알아봤으면 좋겠고 왜? 이분들은 하라고 그러고 앞집 아줌마는 하지 말라고 할 거거든요. 지금은 이런 분들도 별로 많진 않지만 저는 제가 2004년 7월에 사인했고 첫 번째 캐시백이 1,85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파트너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캐시백을 누구든 다 받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캐시백 받고 스폰서님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여기는 마트가 보이잖아요. 보령에는 마트도 없고 하니까 이제 어쨌든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제 생각에 스폰서님 1,850원 들어왔는데 왜 줬냐고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한 번도 제가 이마트를 열심히 다녔어도 현금으로 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 근데 누군가는 5만 원이 들어와도 관심이 없긴 하더라고. 여러분 세상에 눈먼 돈은 없어요. 공짜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소득이 발생이 됐다면 그 출처를 꼭 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스폰서님 3개월 동안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한번 공부해봐라 얘기했는데 더 웃긴 건 3개월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누군가에게 막 카다록 주고 딱 얘기하자마자 다 연따발총을 맞은 다음에 제가 스폰서님한테 가서 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나 오늘은 안 들을래 경아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니 해서 다 아니래.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너는 아는 거 있지 않아? 왜냐면 저보다 이제 2년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스폰서님 단답형. 그래? 영실 한 번 더 들어볼래? 그게 다야. 여러분 너무 웃긴 건 그 궁금증을 저는 가서 물어봤다는 거지. 혼자 삭히지 말고 그리고 뭔가 결과를 내고 싶으면 그 일의 열매를 맺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4살, 7살에 시작했고 저에게 충격이 이 단어였어요. 사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새벽 2시에 줄 서서 보내면 극성 엄마다 아니다? 극성 엄마였어요. 사실 유치원 때 극성 떨 필요도 없었는데 왜 그 수많은 불필요한 돈을 거기다 제가 지불했는지 기억도 안 나. 왜냐면 지금 봐서는 이미 우리 애들은 매일 우유 먹는 애들이더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인슈타인 서울우유 이렇게 쭉 바꾸다가 건국우유 바꾸다 매일우유로 바꾼다면서요. 그러니까 매일우유인데 사실 제가 그걸 착각하고 내 머리 생각하면 딱 우리 애들 나오는데 제가 착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 딱 들었을 때 자녀 키우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사업 설명에 이 얘기가 저한테 확 들어온 거야. 스폰서님 절 후원한 이유가 그거래요. 애들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더래. 그러니까 보면 누구를 후원해야 되냐면요. 물론 자기를 가꿀 줄 아는 사람도 너무 중요하지만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끝까지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포기가 안 돼. 아시죠, 여러분? 포기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얘기했을 때 2억
4천을 얘기했어요. 지금은 기본 3억 넘어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갑에도 통장에도 돈이 없더라고. 이 정도 돈이. 내가 쓰기도 적은 돈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만일에 유학을 보내달라고 할 때 제가 심플하게 보내줄 수 있냐고 스폰서님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그럴 순 없는데 현재 내 눈높이에서만 얘네들한테 뭘 해라 이렇게 한 거지. 향후 5년, 10년 후에 얘네들이 자아가 발전됐을 때 스스로 선택할 때 제가 도움이 못 되는 엄마라는 거를 제가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게 확 귀에 들어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래 살 건데 지출이 평생 될 거라는 이야기도 저는 여기서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아메이 전에는 보험회사에서 그런 얘기 좀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메이 말고는 직장 생활하거나 제가 자영업도 했었고 직장 생활도 했었는데 사실 그런 데서는 이런 얘기를 누군가 저한테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 얘네 이 집단 뭐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첫 미팅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60이 되면 대부분 퇴직을 하고 지금은 뭐 142세까지 산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데이터를 제시하잖아요. 그걸 한번 믿어봐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더더군다나 9억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역산해서 해봐야 돼. 내가 지금 몇 살이지? 계산하시고요. 앞으로 30년 동안 그럼 내가 30에서 60살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안에 이미 이걸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60에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길거리에 박스 줍는 분들이 저 진짜예요. 국민은행 앞에 저희 보령에 그 박스 줍는데 그랜저 차에다가 각 그랜저에다가 두 분이 막 박스를 이렇게 실으시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안 살았다고 누가 보장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엄청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이 안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파산자 중 4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잖아. 그러면 아까 그 9억 4천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런 노인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파예요. 신입사원 개미군 열심히 일해. 그래서 3년 후에 3천만 원 모으는 거 쉬워요? 여러분 100만 원씩 월 저축하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저 되게 큰 돈이에요. 그리고 배짱이는 엄마 사준 집에서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놀기만 했는데 집값이 오른 거야. 이해 가세요? 지금은 배짱이 군이 2억 앞서갔지만 3년 후에는 집값이 오른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이미 결정이 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둘 다 아들이니까 얘네들이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생활해서 결혼하는 데까지 결혼 자금도 모으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7포 세대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결혼은 기본 포기예요. 너 왜 결혼 안 해? 엄마가 집을 해줘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에 대한 걸 한번 점검해봐라. 그러니까 저는 이 사파를 봤을 때 다 바쁘대. 다 됐대.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분들이 왜 동그란 바퀴를 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 낄 시간이. 또 하나는 왜 거절하는 줄 아세요? 동그란 바퀴가 빨리 간다는 걸 한 번도 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네트워크 살아가면서 비전 제시나 어떤 미래에 대한 대화를 해주지 않은 아이들은요. 물론 다른 곳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엄마가 그런 걸 제시하면 아이들은 기꺼이 바꿔 낀다니까. 시간이 걸려도. 그래서 이렇게 요 장표 하나만 여러분 오늘 이해하고 가시면 아메이는 끝나요, 숙제가. 저는 이게 저한테 확 와닿았어. 우리는 직업에 4가지밖에 없다. 이 사분면밖에 없다. 그런데 봉급생활자나 자영업 전문직은 시간당 임금. 내가 수술을 해야 돈이 나오고 내가 일을 뽑아야 돈이 나오고 내가 머리를 말아줘야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노동 수입, 시간당 임금이 아무리 높아도요. 시간이 제로를 곱하잖아요. 그럼 값은 제로라는 거죠. 저는 이게 확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노동 수입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내가 이게 시간이 좀 걸려도 왜냐면 여러분 저는 뭐 집에서 여러분들보다 못해요. 그냥 밥하다 빨래하다 나온 아줌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여기서 2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10년을 해봐야지. 근데 100만 원을 대신에 은행 이자 같은 100만 원을 생각한 거지. 노동 수입 100만 원은 저도 가서 저기 주방에 가서도 일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30대는. 지금은 아시죠? 50대는 면접도 아예 안 봐요. 아시죠? 그렇게 그래서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사람들, 그다음에 시스템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 그다음에 워렌 버핏처럼 투자해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근데 제가 왜 쇼킹했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가난한 건 괜찮은데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해서 혹시 내가 유리천장 위로 부자들을 밑에서 계속 쳐다보고 사는 삶이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 전체 부의 5%밖에 없대. 인구는 95%. 그러니까 앞집도 가난하고 뒷집도 가난하고 비슷비슷한 거야. 그런데 대부분 막 한 50, 60평짜리 집 살면 본인들이 엄청 부자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시죠? 그것도 부채래. 우리는 부러워했잖아. 자동차도 뭐 주경차 뭐 이런 거 타면 부자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유지비 엄청 나가요? 아시죠? 바퀴 넷짝 깔았더니 제가 보니까 360만 원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왼쪽 분면에 살아가는 한 부자는 없다, 내 인생에.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메를 시스템 안에 내가 그걸 활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냐? 질문했을 때 저는 기꺼이 가고 싶다고 얘기했어.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든 자급자족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앞날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니까 부자들은 맨날 네트워크를 찾아다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맨날 일자리 이거 알바하다 저거 알바하다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안에서 주어지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제가 이해하고 나니까 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분 처음에 좋은 수입 괜찮죠? 처음도 좋고 끝이 좋으면 너무 좋은데 대부분 처음 좋은 수입이 끝까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갈 때 15,000원 받을 때 한 달에 아는 분이 그랬어요. 너 얼마 버냐고. 그래서 알면 놀랄걸?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왜냐면 그분은 월급이 200인데 저는 서울을 그렇게 한 달에 갔는데 월 15,000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저는 15,000원 어떤 의미를 생각했냐. 나 지금 건물 올릴 건데 지하 공사 중이야. 건물이 올라가야 세를 받잖아.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한 달을 일을 했는데 뭘 일해. 여기서 공부한 것밖에 없잖아. 한 달을 했는데 10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 다시 저렇게 처음 좋은 수입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로소득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이해해야만이 소득의 원천 이걸 이해해야만이 아메이는 보여.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메이는 저처럼 머리가 나쁘고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공부를 잘하고 안 잘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고기 보고 사다리 올라가라 그러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메이만의 독특한 룰이 있어. 그래서 월급 200만 원과 월세 200만 원 어때요? 이해 가세요? 저는 그 1,850원이 월세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수입 일하면 바로 들어요. 타인들에게 바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최선인 줄 알고 하지만 언젠가 그 수입은 끊긴다는 거. 저는 이 수입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꾸역꾸역 이번에도 단어 엄청 나오더라고요. 꾸역꾸역 미팅에 참석했다. 이번에 뉴핀 되신 분들이 계속. 그래서 꾸역꾸역 하시면 돼요. 아셨죠? 꾸역꾸역 이 미팅장 계속 오시면 되고요. 그 원칙을 계속 지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다고. 제주도에 별장 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심플해요. 직장은 퇴직하면 제로, 재취업하면 퇴직하면 제로, 실버 취업하면 퇴직하면 또 제로. 그러니까 뭐예요? 직장인의 끝은 퇴직이에요. 자영업의 끝은 뭐예요? 폐업이에요. 아주 심플하죠. 그럼 직장도 자영업도 아니라네. 전문직은 어때요? 전문직 내가 할 일자리가 거의 없어진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애들 그 뭐죠? 만화 그리는 거 뭐라고 하지? 응? 웹툰. 안 조르시는구나. 네. 네. 자, 웹툰 작가 협회장이 뭐라고 했어요? 인공지능이 계속 내 그림을 학습하고 있다는 거잖아. 내 동의 없이. 내 그림이 혹시 학습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불안감. 당연하죠. 여러분 지브리풍 뭐 2분이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다 만들어내는 거 아시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함이 있을 때 또 다른 명함을 준비하라는 저 예쁜 홍진희 스폰서님의 말씀을 저도 사실 듣게 됐고요. 이 말이 정말 맞는 거잖아. 그렇죠?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야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듣게 됐고 아메의 소득의 특징은 저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2055년이면 고갈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55년 돼봐야 알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메가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낸 거니까 준다고? 여러분 우리 애들이 낸 거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낸 걸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누가 내요? 아이들 결혼도 안 하죠. 출산율도 저조하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는 끝도 없이 신문에 보면 맨날 나와요. 근데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승에 가봐야 하나? 아니죠? 누가 그 얘기 하시던데. 그래서 진짜 가기 전에 천국도 있다는 거 꼭 믿으시고요. 50대 50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믿고 갔는데 있으면 땡큐.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진짜 있으면 어떡할 거야? 안 믿고 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연금 혹시 안 줄지 모른다. 없다. 자꾸 얘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즘에 20만 원씩 막 주고 이번에 또 준다고 하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의 주머니에서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원하는 건 연금 같은 소득이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100만 원이 이런 소득이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아이들한테 상속되는 것 때문에 더 이거를 두 번째 플랜을 들으러 갈 때는 상속을 뭘 해준다는 거야. 그게 궁금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들었더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인플레이션 걱정 없는 물가 연동 소득제 맞는 아메이는 BV라는 체계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수입에 한계가 없대. 맞아요. 저 같은 아줌마가 1,850원에서 알면 놀랄걸? 얼마 전에 명절 보너스가 놀고 있는데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한 장이 들어온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옛날에 생각나. 저희 스폰서님한테 이제 5장이 들어와가지고 작은 5장. 그래서 스폰서님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제가 얘기했더니 이걸로 뭐 하지? 그랬더니 강남에 사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영실아 500 갖고는 쓸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장이 들어오더라고 크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 무한대 소득 맞습니다. 너무 괜찮죠? 요새 명절 보너스도 안 주고 한다는데 막 열심히 워라밸을 즐기고 있는데 자꾸 넣어주고 이거 왜 들어왔지? 막 이렇게 그죠? 아셨죠? 얼마나 하면 된다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똑똑해서 22년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받은 책이에요. 저희 스폰서님한테. 왜 책을 읽었냐? 저는 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면 졸립니다. 그래서 안 졸린 날은 책을 보면 그냥 바로 잡니다. 근데 이 책을 준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목이 재수가 없어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안에 이 그림이 나왔어요. 이거 이해 가시죠? 여러분 물동이를 그래서 거지한테 돈을 주니까 뭐 은깡통에서 금깡통으로 바꾸고 또 돈을 줬더니 오토바이로 바꾸더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의 차이. 우리 같으면 그렇게 주면 생각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대에도 그렇대요. 원래 노예가 훨씬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들이 문제를 일으키질 않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의 틀을 한 번 정도 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물동이를 길러낼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파이프라인 건설하기 전에 나사 조이고 할 때 돈이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런데 완전히 다 이게 건설이 끝나고 나면 내가 일할 수 없는 순간에 수도꼭지만 탁 틀면 콸콸콸콸 마르지 않는 금맥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직장인하고 자영업 아메이 AB하고 수입의 차이예요. 어때요? 처음에 좋은 수입. 근데 끝이잖아요. 저게 다. 그쵸? 근데 아메이는 계속 점점점 증가하는 소득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냐 그러면 아주 심플해요. 사업자면 이게 다예요. 어차피 쓰실 거잖아. 그쵸? 여기 나가면 많아요. 굳이 내 마트 놔두고 엘땡마트 뭐 이런 데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냥 내 마트 쓰는 거예요. 내각에서 내 마트 쓰고 내가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아메이는. 그래서 저는 너무 심플했기 때문에 제 파트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그만두려고 생각했대. 집에 딱 갔는데 기분 나쁘게 아메이 핸드소피 있고 아메이 치약 있고 아메이 칫솔이 있어서 그냥 하기로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다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매일 평생 소비자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정용품을 사드리느라고 열심히 누군가를 부자만 만들었다는 거지. 그죠? 그들의 손주들은 비즈니스 타고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비행기 바퀴 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래서 한번 여기서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평생 기회를 놓친다는 거. 기회. 요즘엔 아시죠? 능력 있어도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아시죠? 너무 스펙은 높은데 기회가 없다고. 그런 세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굳이 김땡땡한테 무리를 일으키는 이분에게 굳이 더 2,100원을 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용량도 심지어 작아요. 저는 여기다 우리 아들을 넣기로 한 거지. 괜찮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평생 소비, 돈을 쓰기만 한 남의 쇼핑몰이 아니고요. 돈을 쓰면서 벌기도 하는 나의 쇼핑몰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의 신흥이 아니지. 지금의 현대가나 삼성가나 다 똑같이 그분들도 처음에는 소 팔아서 서울 갔고 쌀 장사로 시작했어요. 껌으로 시작했고. 아메도 똑같아요. 야, 그까지 치약 차를 팔어.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 쇼핑몰은요, 직접 제조하는 혜택이 정말 많은 쇼핑몰이고요. 다 필요 없어요. 친환경 유기농 원료로 되어 있고요. 100% 환불 해주기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는 들을 가치도 없어. 왜 망해? 내가 혹시라도 핀 가려고 한 3억어치 샀어. 3억이면 안 되네. 그 너무 많네. 다이아몬드 가려고 6 내고 6천 샀어. 근데 제가 이제 정신이 되돌아왔어. 이거 다 갖다 반품하시면 돼요. 택배로 해도 무료로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 현금으로 캐시백을 주기 때문에 이게 사업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수입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될 3가지가 있어요. 아이템이 어떠냐. 내가 양치질 했는데 피가 나는 치약을 아무리 우리가 구정 광고 사업이 돈이 든다고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아이템, 그다음에 본사. 어쨌든 우리 아이들도 내가 본사예요. 그죠? 계열사인 우리 아이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본사가 잘 살아야 된다. 본사 나와 파트너가 되게 정말 적합한지, 그다음에 누군가를 손해를 끼치지 않는지 이 3가지를 검토를 해보면 되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자연에게도 사람에게도 해가 끼치지 않는 기능성까지 갖춘 제품들인데 아메이 카다로 앞에는 이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실어놔요. 첫 페이지 공부하면 이미 이제 제품 끝났어. 그쵸? 너무 완벽한 제품. 그리고 이 책은 계속 보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친환경 대상도 최초로 22년도에 받았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인데 창업자가 쓴 책 안 읽으면 저는 일단 사업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아셨죠? 여기 서점 가셔가지고 꼭 사서 보시고요. 본인이 뭐 어떤 특별한 환경 운동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막 그거를 되게 내세우는데 이분은 그냥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보고 나니까 아메이 제품은 무린 세제를 친환경으로 만들었던 제품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보고 나니까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더라.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타일러 러시가 쓴 책이에요. 2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도 꼭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했는데 1도가 올라가면 5도 이상 올라가면요 정글이 모두 불타고 결국 우리가 다음 세대에 모든 지하자원 가불에다 쓰고 계시잖아요. 우리 애들은 뭐 먹고 사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메이 제품을 쓰는 건 사실은 나는 특별한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환경운동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그걸 좀 인정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 그래서 유엔이 환경한 친환경 기업 1959년에 시작했고요. 30년 동안 이 회사를 검증하고 해서 받은 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받은 상이면 여러분 30년 이 정도면요 한 기업 시작했다가
알지도 못할 때 사라지는 게 30년이에요. 보통 평균 기업이 15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 놀랍지 않으세요? 세계 최고의 제품. 우리끼리 1등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정수기 세계 1위. 동네에서 1등하기 쉽지 않은데 전 세계에서 1위라잖아. 그럼 뭘 그렇게 따져봐. 치약도 우리나라에 몇 천 가지가 있는데 컨슈머 리포터로 1위를 계속 받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뉴트라이트 90년 역사를 갖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아티스트리로 약간 갈아탈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왜냐하면 옛날에 본사에서 상담 받을 때 리더님 포지션이 너무 몰쳐 있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좋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좋은 걸 얘기하게 되잖아요. 뉴트라이트 유일하게 농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아까 강의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손상된 DNA가 정상적으로 꼬리를 자르면서 복원된다는 자료들을 갖고 있으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잖아. 마이크로바이옴 요새 아주 귀에 딱지 않도록 공부하셨죠? 내 병 검사로 나의 건강의 척도를 좌우할 수 있다. 그리고 대사질환, 면역질환, 뇌질환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나의 인지 기능까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걸 하고 얼마나 더 좋아져 있는 데이터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난치병까지 혹시라도 내가 자가면역질환까지 모든 것들이 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걸 한번 인지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주 쉽더라고요. 장내 미생물이 다양할수록 건강한데 나는 장내 미생물이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2,000종 있을 때 나는 1,000종밖에 없어. 그러면 그 1,000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들이 그냥 배설이 되는 거예요. 간으로 보내서 세포 대사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면 당연히 질병이 오겠죠.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하면 미생물이 많을수록 좋다. 근데 내 식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 미생물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로 검사해서 나의 맞춤형 유산균은 많이 나오지만 내가 5 사이즈인지 66 사이즈인지 나의 딱 맞춤으로 이렇게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옷보다 신발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가 250인데 230mm 못 신잖아. 근데 여러분들 혹시 억지로 그렇게 끼워 맞춰서 넣고 있다 보면 세월이 지났을 때 그걸로 인해서 질환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거 검사한 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단백질 소화 능력이 엄청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게 된 거지. 탄수화물 단백질 그 분해 능력이 제가 되게 떨어지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더블 패키지 이제 다음 달에 프로모션 예정인데 많이 공부해 놓으세요. 제가 여기에 당사자가 계세요. 이제 일어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분이 저렇게 환골탈퇴하셨습니다. 네. 다른 여인과 사는 이 엔드 파트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죠? 네. 아유, 깜짝 놀랐네. 한 바퀴 도르셨어요. 자, 그다음에 제 파트너가 또 여기는 약을 먹으면 본인이 간호사예요. 거의 한 20 몇 년 간호사인데 사실 이 친구가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지 않는데 스타틴 계열 약물을 먹으면 계속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을 못 먹고 운동을 하고 뭐 식이 조절 다 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걸 먹고 이분이 150까지 떨어진 거예요. 기적이라고. 그래서 정말 저도 더블 패키지 지금도 계속 아침에 그걸 굿모닝을 그걸로 대체하거든요. 스폰서님 통해서 꼭 물어보시고 정말 어떤 내부에 있는 건강부터 해서 저는 이스트비나 레시틴을 그 맛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방앗간에서 빠워가지고 저희 집 방앗간에서 빠워서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리 비포 애프터 여러분 아셨죠? 아키텍트 탄력을 세우고 탄력을 채우고 스킨 피트니스 스킨 뉴트리션으로 탄력 촉촉 화사 다른 여인과 살 수 있게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체 시험에서 기기가 100%라는 말은 사실 받기가 쉽지 않은데 유일하게 지금 100%라는 탄력 개선 모든 것들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마키라고 해서 이분이 또 바람을 일으키셨잖아요. 정말 이분도 제가 오면 자꾸 보게 돼요. 여기 대전에 계신 분이니까 정말 원래도 아름다우셨는데 정말 달라지셨더라고요. 저분은 막 비행기에서 제가 하는 걸 봤거든요. 비즈니스에 탔는데 막 혼자 막 하고 왜 저래 이랬는데 할 수밖에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계가 있어도 안 문지르면 소용이 없어요. 기계 탓을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열심히 하시라고. 예뻐지는 건 그냥 예뻐지지 않아요. 건강도 관리해야 건강해지는 거고요. 미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 파트너인데 한 번 가서 300살 했는데 이렇게 표시나더라고. 제가 저 오자마자 가서 한 거예요. 저 맨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마,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도 이분이 여기 당사자가 와 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춘천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파트너인데 대단하시죠? 원래도 잘생기셨는데 우리 아이들 영어 원장님이셨었거든요. 근데 정말 원래도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본인 관리를 엄청 잘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퍼스널 케어 제품들 사실 이렇게 흡연으로 암에 걸릴 확률보다 화장품이나 욕실 용품 이런 걸로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잖아. 얘기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게 뭐가 비싸? 15,500원인데 바디 용품을 왜 못 바꿔? 그러면 내가 그냥 아프겠다는 거잖아. 쉬워요. 심플해 여러분. 제가 보니까 타사 거 가보면 왜 이렇게 정말 가격이 안 올랐어요. 400ml 용량도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을. 그 다음에 청정기 0.0024 마이크로미터를 100만 원대 걸르면 그걸 가서 사시면 돼. 없어요 문제는. 제가 파트너들한테 L땡, 3땡 가보라고 하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중요한 건 직원들이 뭔지 못 알아들어 그 말을.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정수기 이게 역삼탑 정수기 사람 잡는다라는 손상대 기자가 쓴 책이에요. 그 대구에서 페놀 유출 사건 때 사람들이 이제 임산부들 뭐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이분이 책을 썼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코땡, 청땡, 동땡, 엘땡 이렇게 하면서 한국인의 위암 발생률이 왜 그렇게 세계 1위가 됐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이렇게 실명으로 거론된 거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객관적인 거잖아요. 이런 걸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엘땡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들어갔다는데 저거를 쓰는 건 왜일까요? 저 진짜 이해가 안 가. 이 방송을 이걸 못 봐서 그러나? 그래서 이제 회사예요. 아이템 괜찮죠, 여러분?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눈 뜨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써야 되는 게 생필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세계 판매 1위라잖아.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세계 판매 1위고 중요한 건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부자가 역임했다라는 거 3번.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때 계속 아무나 대통령 옆에 못 앉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아셨죠, 여러분? 아셨죠? 네,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이렇게 절아서 왔다며 이런 식이면 곤란해.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글로벌 순위 1위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만일에 서울대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과 혹시 저기 아랫역에 뭐라고 가고 싶다고 거기다 사립대 가고 싶다면 어때요, 여러분? 두말할 거 없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제품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요. 완벽한 제품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냥 회사 아니고요. 완벽한 회사라는 거. 오히려 내가 모질이면 모질이었지.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 처음에 그 얘기 한대잖아요. 뭐 쓸 게 없다 이렇게 한대잖아요. 나중에 뭐라 그래? 돈이 없어서 쓰고 싶은데 못 쓴다. 그 수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철학을 가진 회사라는 거. 그래서 평균 기업이 15년인데 이미 뉴트라이트 90년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뭐 하는 거냐? 이제 쉬워요. 마지막. 그냥 치약, 칫솔. 여기 지금 혹시 오시는데 양치 안 하신 분 없으시죠? 다 하셨잖아요. 기본이잖아.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나한테 오고 싶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청정기도 놓고 정수기도 놓고 향수도 한 번씩 뿌리고 해야지. 머리도 안 감고 막 집에서 노인 양반들 냄새 나면 누가 좋다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좋은 걸로 잘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쇼핑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나가셔서 쇼핑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쓰면 소비자라고 얘기하고요. 좋아. 함께 쓰면 사업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아? 갖다 주시면 돼요. 묻지도 않아. 그래서 아주 심플합니다. 아멘 이게 다예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오는데 내가 굳이 누군가에게 돈을 버는 영역에 지불하지 말고 우리 같은 사람을 돈을 쓰는 사람들 바보. 그쵸? 근데 아멘 뭐예요? 돈을 쓰면서 벌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이 미래학자 참 대단해. 70년대부터 프로 소비자라는 단어를 썼더라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운동화를 만들어 신을 수는 없잖아. 소비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소비자가 부자가 된 시대가 온대. 그러니까 과거에는 생산자가 부자였어. 그죠? 공장을 갖고 있었던. 시간이 지나보고 나니까 유통업자가 부자였잖아. 그죠?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누가 부자가 된다고 했어요? 미래학자 말을 들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부자가 된대요. 그래서 아멘은 되게 심플해요. 초연결. 그냥 연결과 공유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아메이라는 사이트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그 얘기하던데, 보령에서 같이 차 타고 오는데 아메이가 좋은 게 딱 하나가 있대. 아메이처럼 공부시키는 집단이 없어, 제가 봐도. 엄청 공부시켜. 그쵸? 이제 심지어 코로나 이후로는 밤 9시에도 줌한다고 들어오라 그래. 그럼 막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엄청 시키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시험을 안 봐. 최고예요. 제가 봤을 때 아멘 이래서 최고야. 그래서 이렇게 이미 미래학자들이 다 검증이 끝났어. 내가 자꾸 알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은 어떻게 주냐. 이거 진짜 한 방에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스폰서한테 밥 사시면 돼요. 제가 보니까 칼자루는 내가 파트너가 진 게 아니고요. 스폰서가 지고 있더라고. 스폰서가 정보 안 주잖아요. 끝. 여기 안내 안 하잖아요. 제일 나쁜 스폰서. 여기다 데려다 안 치는 스폰서 최고의 스폰서. 여기 보시면 아메이는요. 요거 하나 닭발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 저 초록색 직거래예요. 회사하고 직거래예요, 여러분. 아셨죠? 스폰서가 봉지로 갖다 준다고 자꾸 와서 파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회원번호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시다바리처럼. 자꾸 전화해서 스토커처럼.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정말 스폰서님이라는 슈퍼우먼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전체 그룹 매출 계산하면 스폰서의 그룹 80만이면 보너스 테이블 6% 48,000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을 U에다 대입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룹은 6% 36,000원 뺀 나머지가 스폰서의 캐시백. U는 A와 B는 구정 광고 하지 않았지만 이미 본인들도 썼어. 그래서 2316, 2316 6,000원씩 해서 36,000원 여러분들의 그룹에서 이 두 분을 뺀 나머지 24,000원이 여러분들의 캐시백. 가입도 제일 먼저 했고 매출도 제일 많지만 누가 더 많이 가져간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왜? 구정 광고를 누가 얼만큼 했냐에 따라서 캐시백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입 역전이 됐다라는 거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고요. 스폰서 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는요, 여러분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아셨죠? 정보를 그렇게 다양하게 줄 수 있는 스폰서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 그래서 에디슨 마케팅상 여기 보시면 대규모 전문가들이 어디가 났어? 3,000명이 약 7개월에 걸쳐서 심사해서 선출하는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걸 주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및 인간 중심 디자인의 혁신을 추구하고 이의 경의를 표하는 상이래요. 창업자 두 분이 다 받으셨다는 거 진짜 자세히 알아보면 너무 대단한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쭉 혼자 쓰면 6,000원, 셋이 쓰면 24,000원, 7명 있으면 9만 원, 주식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31명 있으면 57만 원, 79명 있으면 이렇게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1,850원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 뒤에 공이 계속 붙을 거라는 거. 이번 달에 캐시백이 10,000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뒤에 공이 2개, 3개 붙을 거라는 걸 상상하시라는 거. 절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사파이어면 4,000에서 6,000 정도 되고요.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2년에서 5년 안에 이 다이아몬드가 평균 되어 있다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다 그렇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파운더 수석에 와 있고요. 갈 길이 멀긴 한데 지금도 너무 사실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아메이는요, 생필품이에요.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 돈 나오는 혹시 도구를 갖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아메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런 소득이 형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는 거. 돈 하지 말라고 하지만 여러분 출근하는데 사장님이 돈 안 주면 출근한다 안 한다. 솔직해야지, 그죠? 우리는 돈으로부터 솔직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돈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인생의 전부도 아닌 돈 때문에 평생 동동 부르고 살아가지만 내가 잠자는 동안에 돈 나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일해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 슬프죠. 사실 저희 남편 일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사는 거 싫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아메의 사업은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해도 안 해도 여러분 시간은 계속 간다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저도 4살, 7살 때 시작했고요. 이렇게 저도 다 드레스 입은 걸 막 열심히 찾았어요. 왜냐면 엊그저께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 저 사실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경희대 평화전당 저희 때는 부산 국제영화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산 경희대 평화전당에서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우리 아들은 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짐카나 최연소 이렇게 애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미팅장에 와서 애들 걱정하느라고 유체이탈 되신 분 계시죠. 이렇게 집에 가서 밥 줘야 되는데 이영실 얘기는 들리지 않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자식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 제가 우리 큰애를 보면서 제가 그 근성을 본 거야. 지가 좋아하니까요. 밤 새고 가서 하고 와서 또 출근하고.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야 그 근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올 수 있어요. 끝까지 하는 모습. 조금 하다 때려치고 조금 하다 때려치면 그걸 다 배워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장 이 그래프를 좋아해요. 일반적인 가정의 소득, 한 가정의 경제적 생애 주기는요. 나 직장생활하다 제로, 자녀 제로, 손자녀 제로. 근데 아메이는 이거였어요. 내가 죽을 때 가장 많은 소득을 받고 우리 아이가 상속받을 때 그 아이 인생에서 가장 적은 소득으로 시작된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상속 때문에 사실 시작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소득의 형태라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하라는 거 꼭 하세요. 스폰서님들이 탱커를 해야 성공한다고 말하거든요. 불문율이에요. 탱커를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가 왜 탱커를 하라고 했을까? 책을 읽는다고 PB가 거기서 튕겨져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걸 하면요. 앞으로 미래 안목을 키우는 일이더라고. 그래서 탱커를 꼭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여기까지 왔냐면 저도 우유부단한 성격인데 하라는 건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지. 탱커를 하라고 그러니까 눈을 막 이렇게 하면서도 30분 읽으라고 하는 걸 습관을 들였고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내 좋은 습관이 내 인생을 너무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미팅도 우리 아들 먹는 거 무지하게 먹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3대가 슈퍼치약을 쓴다고 가문이 바뀌나요? 그런데 혹시 아메이 치약으로 바꿔 쓰면 가문이 바뀔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보고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감사한 게 옥토야. 저희가 뿌려진 이 밭이 옥토였어. 내가 조금 모자란 씨앗이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스폰서님들이요. 햇빛을 보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물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다 할 거니까 이 위너스라는 그룹 안에 있다면 성공률 10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리지 않으면. 이 기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진 되게 좋아요. 이제 저희가 마지막 최근에 갔다 온 게 지중해 크루즈인데 크루즈에서 저희 스폰서님 가족들이 이렇게 큰언니 그다음에 여동생 이렇게 식구들이 다 모여 앉은 사진을 제 것과 이렇게 해봤어요. 저희 2세들 이렇게 같이 지중해 크루즈 가서 했던 사진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홍진 스폰서님의 아이들처럼 자녀들처럼 여기 이준호 시마님의 자녀들처럼 저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 거라고 믿고요. 아메가 77%가 2세대까지 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괜찮지 않으면 자식한테 하라고 절대 하지 못합니다. 아메는 그런 일이라는 거. 그래서 리치 창업자께서 존경하시는 분이래요. 이 월트 디즈니를 존경하시는데 세상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우물에 독약을 치는 사람, 대안도 없어. 근데 맨날 비판만 해.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죠. 두 번째는 잔디 깎는 사람, 자기네 집 잔디는 이어폰 끼고 막 열심히 깎어. 세금도 내고 법도 잘 지켜. 근데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근데 세 번째는요. 남을 도우며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아메 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영상이에요. 이렇게요. 보면 안다라는 걸 했는데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거예요.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 아파 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이른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적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네. 주인처럼 세상을 끌고 가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가끔씩 드냐면 저도 20년 하다 보니까 제 파트너는 지금 이제 제주도 갔거든요. 그 부산 국제영화제 끝나고 딸내미하고 그 제가 언니 행복하게 시간 열심히 보내고 와. 본인 파트너 여기 와서 강의했잖아요. 시스템의 위력이잖아. 내가 언젠가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는데 혹시 지금 가야 할 때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라고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결국 해내는 무서운 사람요. 버텨본 사람이라는 거. 마냥 상황이 좋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본 사람. 남과 비교할 거 절대 없고요. 내 페이스대로 가는 거고요. 나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나의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스폰서이기도 하다라는 거 절대적으로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버티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 죽순이 대나무가 될 때까지 5년 동안 죽순에서 머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간을 버텨야만이 굳건한 대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잠깐씩 요번에 명절에 가서도 분명히 제가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플랜 듣자마자 추석이 왔어요. 시댁 식구들 쫙 있는데 제가 거기서 어때요? 금방 배웠어요. 대본을 배웠으니까 가방을 막 야심차게 갖고 가서 촥 펼쳐놓고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나요. 대본을 다 했거든요. 근데 점점점 우리 어머니의 그 표정을 잊을 우리 며느리 왜 이러지?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어쩌면 그때 용기 낸 이영실이 지금의 이영실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명절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누구한테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 플랜 이해하고 나면요. 사실 가족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족한테 얘기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한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이영실을 넣고 나는 여기에 가 있을 거야. 나는 제주 신라에 별장 하나를 꼭 갖고 와 말 거라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